송하진 지사에 이어 전북도의회가 이병국 새만금 개발청장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을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으로 만들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자신의 제품을 써달라며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조명업체 대표와 공무원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중개 역할을 한 브로커들도 거액을 챙겼습니다. 전라북도가 한 마을에 30억 원을 투입하는 농촌 관광마을을 만들고 있지만 기존 시설도 부실한 판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또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의 내년도 국가 예산안이 빠르면 내일쯤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가 주요 현안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송하진 지사에 이어서 전북도의회가 이병국 새만금 개발청장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개발청장이 무능하고 무책임해서 새만금의 개발 속도가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대안으로 새만금 개발청을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으로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도의회 38명 전원이 이병국 새만금 개발청장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해임 촉구 이후로 이병국 개발청장의 무능력과 무책임함을 꼽았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309에 석탄재 매립을 추진해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수천억 원의 새만금 개발공사는 지역업체 대신 외지업체의 돈잔치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청장이 새만금 신공항과 신항만 건설에 무관심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장의 무능력함은 새만금 조기 개발이 공백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북 도민과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병국 청장을 당장 해임하라. 전북도의회는 대안으로 새만금 개발청을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으로 바꾸면 총리실이 새만금을 진두지휘하기 때문에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도지사에 이어 도의회까지 새만금 개발청장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병국 새만금 개발청장은 본인이 직접 나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청장의 개인 휴대전화는 꺼져 있고 대신 대변인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전북도 세계 지자체 관계기관과 소통하고 협심해서 새만금이 잘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오는 14일 개발청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라북도지사와 국회의원들도 계속 늦어지는 새만금 개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도 모든 화살이 개발청장에게만 돌아가 마녀 사냥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자신의 제품을 써달라며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조명업체 대표와 공무원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 역할을 한 브로커들도 거액을 챙겼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안 동진대교와 줄포를 잇는 이 자전거 도로에 부안군은 올해 6천여만 원을 들여 LED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완주에 있는 한 조명업체의 제품이 선정됐습니다. 부안군은 이곳을 비롯해 매창공원 경관조명 등 9차례에 걸쳐 이 업체의 제품 3억 2천만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부안군 공무원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이 공무원이 조명업체로부터 현금을 받고 여행 경비를 대납시키는 등 모두 1,25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친분이 있던 업체 부사장에게 400만 원을 빌린 뒤 갚았고 여행 경비 역시 예약을 부탁했을 뿐 나중에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뇌물이면 제가 뭐 미쳤다고 계좌로 바꿨어요? 에? 빌리니까 계좌로 받은 거 아니에요. 이 업체는 또 전문 브로커를 동원해 충남 계룡시와 군부대 등의 조명 제품을 납품했습니다. 검찰은 조명업체 대표와 브로커, 돈을 받은 공무원 등 7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브로커들이 평소 친분이 있는 공무원, 군인 등을 찾아가서 제조업체에 제품 구매를 요청을 하고 계약이 성사되면 제조업체로부터 최고 20 내지 30%의 수수료를 챙긴 사건입니다. 이처럼 관급자재 납품을 놓고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1억 원 이하는 경쟁 입찰 없이 공무원 재량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급 발주가 많아지면서 1억 이하 물품은 어찌 보면은
소액이라도 경쟁 입찰을 강제하는 등 공무원 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JTB 뉴스 하은호입니다. 전라북도가 한 마을에 30억 원을 투입하는 농촌 관광 마을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놀리고 있는 체험 가공 시설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또 시설을 짓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10억 원이 투입된 한 산촌 생태마을입니다. 이용하는 방문객이 없어 문이 닫혔고 찜질방도 거의 방치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식당이라도 운영해봤지만 건물 유지비도 건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 1년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 마을에서? 수입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나도 이 동네 사람 중에 하나인데 유지비를 댈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전라북도가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해 14개 시군마다 한 마을에 30억 원이나 들여 숙박시설을 짓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4개 시군이 다 한다는 것은 일단 무리고 나중에 운영상,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대상 마을의 선정 작업이 각 지역 간의 차이는 무시한 채 시, 군 간 나눠먹기식으로 변질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잘하는 곳이 있을 때 묶어가지고 거점화해서 이거를 수학여행객들을 데려오고 그래야 되는데 시군별로 하나하나씩 다 하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는 시군들 있잖아요. 이 사업으로 마을에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관광마을로 선정된 장수군의 용신마을은 사업 추진 방식을 놓고 주민들이 갈등을 빚어 마을이 두 동강 나버렸습니다. 지금도 그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고유의 진짜 음식도 나눠 먹고 서로 제사를 지내면 제사밥도 나눠먹는 그런 고유의 문화나 정사나 정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뭐 국가 예산을 이렇게 쓸데없이 낭비해가지고 건물 30억 치르면 뭐 이번 주 시사기획판에서는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농촌관광 거점 마을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JTB 뉴스 정유정입니다. 전주시가 에코시티를 개발하면서 에코시티 사업자에게 148억 원의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식회사 에코시티가 납부기한인 지난해 8월까지 공동주택용지 취득세 85억 8천여만 원을 내지 않았지만 전주시는 감사일인 지난 3월까지 가산세 62억 4천여만 원을 포함한 148억여 원의 취득세를 부과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적정하게 민자유치 협약을 변경해 에코시티 측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빌미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시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난 9월 에코시티 측에 취득세 14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전주시와 전주시설관리공단이 월드컵 예식장에 밀린 임대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류한 물품을 허술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시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압류 물품 일부가 외부로 무단 반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담당 공무원과 공단 직원에 대해 경징계 등 징계 처분하고 공단 간부 2명은 2달간 임금 일부를 삭감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 내년도 국가 예산안 처리가 임박했습니다. 빠르면 내일, 늦어도 오는 9일에는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라북도가 주요 현안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산 확보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은 대통령 공약 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입니다. 전라북도는 495억 원 전액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지방비 절반 분담을 고집하면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상용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상용차 전장 기능안전 솔루션 지원 사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구와 사업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전체 예산 261억 원 가운데 착수 예산 20억 원을 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의 현안 가운데 하나인 새만금은 사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관광용지나 복합도시 용지를 시범적으로 매립하는 새만금 사업 시범지역 조성 사업. 전체 사업비가 1,765억 원이나 되지만 내년에 한 푼도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2천억 원에 가까운 새만금 국가별 경협특구 조성 역시 예산 반영이 안 돼 사업을 시작하지 못할 분위기입니다. 그나마 새만금 동서 이축도로와 남북 이축도로,
새만금 신항만 등 SOC 예산이 정부안보다 증액된 것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탄소산업 클러스터와 정읍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무주 태권도원 명예전당 사업은 내년도 예산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도권 문제랄지 이런 것들 저희들이 현안으로 핵심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통과가 돼야 되고 막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목표액은 올해 6조 568억 원보다 1,500억 원가량 많은 6조 2천억 원입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예산 확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남은 시간 동안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송창룡입니다. 올해 공공부문의 도로와 철도 등 SOC 예산이 줄면서 전북 건설업계의 수주액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북 건설업계의 수주액은 1조 1,39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95억 원이 줄었습니다. 다만 전북 건설업계의 수주율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 사업 등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장려하면서 지난해 57.1%에서 올해 60.8%로 높아졌습니다. 올해 국가 5대 암검진 대상자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 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국가 5대 암 검진 대상자는 34만 4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26%인 8만 8천여 명이 검진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는 국가 5대 암 검진 대상자는 280개 병의원에서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다며 올해 안에 검진을 꼭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10년 만에 아시아 챔피언에 오른 전북현대는 지역에도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큰 노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전북현대는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한 전략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홈 경기마다 도내 대학과 자치단체의 난로 정해 입장료를 깎아주고 시장 군수 등을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는 홈 경기 무료 관람권인 현장 학습권을 나눠줘 체험활동 과제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현장 체험권을 주는데 그걸 가지고 사촌동생이랑 같이 경기장에 주로 찾아가는 편이고 최강 팀인 전북이 우리 전라북도에 있어서 자랑스럽고 축구 관람이 어려운 산간 벽지 학생들을 초대하고 축지장은 물론 지역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사인회를 펼쳤습니다. 그린스쿨과 유소년 축구단 운영 등 축구 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도민들에게 다가서기 위한 이 같은 노력들은 올 시즌 관중 46만 명 돌파라는 대기록으로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지역민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자긍심을 높이는 데 막중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도민 전체가 하나로 좀 모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하지 않았나 역할을. 그리고 더군다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통해서 전북 사람들 나가서는 온 국민한테 자긍심과 희망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축구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홈 경기가 있는 날이면 서비스업은 덩달아 호황을 누렸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원정 응원단들은 숙식을 전북에서 해결했습니다. 140여 곳에 소원의 집 양성, 지역 특산품과 제휴까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전북현대는 전북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리고 그것을 대표성을 갖고 전라북도 지역민들과 함께 경제까지도 함께 발돋움할 수 있는 역할로 10년 만에 아시아 정상에 오른 전북현대가 지역 기업 부문에서도 챔피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전북의 11개 시군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북 비상시국회의는 전북의 14개 시군 가운데 김제와 완주, 진안을 제외한 11개 시군에서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시국회의는 김제와 완주의 경우 전주 촛불 집회에 모이고 진안 역시 인근 지역에 동참하기 때문에 사실상 14개 모든 시군에서 촛불 집회가 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레 열릴 4차 도민궐기대회에는 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비상시국회의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늦추자는 국민의당을 규탄했습니다. 시국회의는 국민의당이 새누리당 비박계를 끌어들여야 한다며 탄핵안 발의를 늦추기로 한 것은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을 즉각 퇴진시키라는 촛불 민심을 외면할 경우 도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2018년과 2019년에 개교하거나 이전하는 학교가 모두 7곳으로 확정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2018년에 전주 솔레초를 개교하고 2019년에는 전주 만성지구의 양현초와 완주군의 한별중, 그리고 익산 솜리유치원이 새롭게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9년에 군산의 군산초와 월명초, 그리고 완주의 청완초등학교가 이전하게 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들 학교의 개교와 이전 비용 등으로 44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완주군 삼례읍의 원수계 마을 주민들이 60만 원, 학동마을 주민들이 30만 원, 월산마을과 상원 신금마을 주민들이 각각 20만 원, 하원 신금마을 주민들이 18만 원, 부안군 개화면 창북 5마을 주민들이 45만 원, 개하마을 주민들이 34만 6,060원, 개화 4마을 주민들이 26만 9천 원, 조포 3마을 주민들이 26만 8,840원, 돈지 1마을 주민들이 21만 4,500원, 용정마을 주민들이 13만 7,500원, 그리고 남원시 금동 휴먼시아 김춘수님이 9만 8,860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희연 29대 전북경찰청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조희연 청장은 취임사에서 든든한 현장 치안으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출신인 조 청장은 경찰대를 졸업하고 대구 북부경찰서장과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경북경찰청장 등을 지냈습니다. 제19회 전북 소비자대회가 각 지부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정보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소비자 피해 구제 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전주 소비자정보센터 조영희 부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10여 명이 공정거래위원장과 도지사와 전주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군산 제38 전투 비행전대 안에서 훈련 중이던 장갑차 한 대가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장갑차에 타고 있던 4명 가운데 서모 상병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서 상병이 숨졌습니다. 공군은 훈련에 참가한 장병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2살배기가 종합병원 14곳에 치료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사고를 냈던 운전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1단독은 교통사고로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견인차 운전사 57살 유모 씨에게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금고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9월 전주시 반월 삼거리에서 차량을 후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2살 김모 씨와 김 씨의 2살 난 외손자를 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검은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과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전북 어린이집 연합회원 등 17명을 벌금 10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으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도의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김 교육감의 멱살을 잡는 등 교육감과 공무원 등 10여 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직자를 폭행한 사안이 가볍진 않지만 예산 편성 거부 방침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을 고려해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가 12.3도, 전주는 11.6도까지 올랐지만 바람이 불면서 추웠습니다. 내일 아침은 모든 지역이 영하로 떨어지겠습니다. 진안과 장수 영하 6도를 비롯해 전주 영하 2도 등이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8도에서 10도에 머물러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대체로 맑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 비가 오면서 기온이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